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대감 랠리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계엄은 그쳤지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서 소비 및 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 S&P 500도 정치적 혼란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거래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출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죠.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유지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수입 물가 등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서민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부채를 진 사람들이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셈이죠. 지난주 15일 미국 노동부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것이 발표되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0.3%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암호화폐, 증시, 국제유가 모두 뛰었습니다. 다우존스 1.65%, S&P 500 1.83%, 나스닥 2.45%, 그 중에서도 테슬라 8%, 엔비디아 3%대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10만 8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유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8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원유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여기에 달러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7일 특별한 경기 지표나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기대감에 증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51% 올랐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는 3%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휴전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휴전은 트럼프 취임 당일인 20일 날 시행될 듯 보입니다. 실로 전쟁이 발발한 지 470일 만에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월가의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시행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과다한 규제를 일삼았죠. 이 사람이 1월 20일 날 물러가고 친가상자산 성향의 폴 애킨스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비트코인이 거의 5%나 상승해서 10만 5천 불 가까이 가격이 근접했습니다.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7년 만에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로 리플 XRP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리플이 3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8년 1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리플이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기간 벌인 법적 분쟁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리플을 발행한 리플사의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리플이라는 크립토 화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미 당국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리플의 상장지수 펀드 리플 ETF 승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플 암호화폐는 송금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이 디지털 화폐 간 호환에 최적화된 암호화폐입니다. 앞으로 CBDC가 일반화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에 리플이 정고점을 7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제가 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플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플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하루에 2조 3,900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업비트 전체 거래대금의 거의 28%에 해당됩니다.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업비트 전체 거래대금의 4.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는 6.77배에 달합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리플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31.8%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거래대금이 4.9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리플을 거의 7배나 더 많이 사고 팔고 할 정도로 리플 사랑은 유별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암호화폐 ETF 최소 12개가 나온다는 예상을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서 내놨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ETF,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리플,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상품, 이런 것들이 12개 ETF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데스크는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이미 작년에 출시됐죠. 올해는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ETF 출시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가 선두에 서고 있는데요. 노스다코타주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가상자산과 기금속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현실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만약 이 법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많이 오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어서 4년 주기로 등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기반의 ETF가 등장하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고 친암호화폐적인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예상보다 오랜 상승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 메사리 리서치 애널리스트 라이언 와킨스가 내놨습니다.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단순히 초기에 진입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으로 묶어서 표시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비트코인 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100, $1000, $10,000, $100,000 이런 식으로 Y축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00가 $1000로 10배 오르죠. 그리고 $1000가 $10,000 이것도 10배입니다. $10,000가 $100,000 역시 10배죠. 이렇게 Y축의 눈금이 배수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로그 차트라고 합니다. Y축을 같은 등락률, 같은 비율의 간격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로그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로그 차트는 Y축을 같은 등락률, 비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에서 $20,000 올라도 100%이고요. 또 그것이 100% 오르면 $40,000가 되죠. 이 $40,000가 100% 오르면 $80,00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 100%, 100%, 100%로 표시한 것이 로그 차트입니다. 반면에 일반 선형 차트는 눈금당 가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눈금당 각각 $10,000씩이죠. 이것을 오른 비율로 보면 한 눈금당 100%, 그 다음은 50%, 그 다음은 33.3% 이렇게 오른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그 차트는 눈금당 비율이 일정하고요. 일반 선형 차트는 눈금당 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시하는 이 그래프를 로그 차트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해집니다.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로그 차트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1만 원의 폭이 좁아집니다. 반면에 일반 선형 차트는 1만 원의 폭이 일정한 것입니다. 그래프에 4개의 가로선이 있는데 반감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반감기를 좀 더 분명하게 써서 표시해 봤습니다. 로그로 표시한 가격 차트도 좀 더 두껍게 표시해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의 고점이 나타납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친 곳이 고점이죠. 1차 고점은 13년 12월, 2차 고점은 17년 12월, 3차 고점은 21년 11월입니다. 반감기와 고점 사이의 기간을 보면 1차 사이클에서는 약 1년 후에 고점이 왔죠. 2차 사이클에서는 1년 반 후에 고점이 왔습니다. 3차 사이클에서도 약 1년 반 후에 고점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은 지금 4차 반감기가 작년 4월 20일 날 왔고요. 언제가 4차 고점인지를 예상해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1차 사이클에서는 처음이라 그랬고 2차, 3차에서는 각각 1년 반 후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왔습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4차 반감기 이후 약 1년 반 후에 고점이 올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올해 10월경이 4차 고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0월경이 4차 고점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가격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년 사이클 1차 주기고요. 또 여기서도 4년 사이클 2차 주기, 4년 사이클의 3차 주기, 여기는 4차 주기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각각 반감기를 표시해 봤습니다. 현재 4차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4월 20일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각 사이클의 바나나 존입니다. 바나나처럼 위로 치솟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관계자들이 이 4차 사이클에서 현재 바나나 존으로 막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월까지 가격이 꽤 많이 오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약 1년 동안 하락해서 4차 사이클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ETF 상품이 개발됐고 기관들이 ETF를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고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다른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여기가 90% 선입니다. 여기는 70%고요. 여기는 60%, 여기는 40%대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2017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알트코인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가격이나 물량이 미비했기 때문에 모든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95 이상이었죠. 자, 비트코인의 2차 고점 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서 거의 바닥에 이릅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3차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11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에 가까울 때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입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놨죠. 그러니까 이 58%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 가격들은 오르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 초반에 이르렀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다 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올해 10월경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물론 10월이 아닐 수도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지난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앞선주 4.7%대에서 4.6%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1년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중반만 해도 60달러대 중반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배럴당 7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죠. S&P 500 지난주에 3.71% 올라서 연초 대비로 2%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0.61% 올랐습니다. 앞선 주에 많이 올라서 1월달 들어서 현재 5%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에 거의 1%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대략 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앞선 주에는 거의 8%가량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11.6%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주식, 암호화폐, 유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주가와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비트코인은 전고점에 육박했고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인 리플은 7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랠리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평가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인생 무상을 깨닫죠. 시편 기자는 이를 우리의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누렸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이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자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뺑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영화조차도 덧없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의롭게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그의 의의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